지속성이 안 된다고 배우신 분은 제가 쓰는 건가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지? 원래 토단한데 되게 친하신가 보다. 친하신가 보다. 네, 친해요, 친해요. 왜 대답 안 해? 친한 걸로. 아니 거기 여기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훅 들어오시네 다들. 이런 분위기로. 죄송합니다. 여러 군데 하고. 그럼 그거 뭐죠? 슈퍼호스트 뭐 이런 거예요? 서울에 다 아니 서울에 다 있어요. 오늘 이분의 얘기를 어떻게 하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모셔야겠네. 책에 안 써있어. 한번 내고 그걸 안 쓰고 치면 된다. 되게 반짝반짝거리시는데 뭐 하시는 분이 되게 반짝반짝거리시는데 네,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술 같아요. 디자인 바로 나오죠. 네, 맞아요. 그 느낌이 있죠. 딱. 네. 예술 같으네요. 네. 관상 네. 그러나요? 여기서부터는 맞추시는 걸로. 아, 처음부터 했어야 돼요. 여기까지인 거죠. 제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요. 듣지를 말아주십시오. 네이버에 틀어놓고. 아니요, 저는 그거 트는 순간 제 컨디션 이런 차트 17위까지 가. 우와. 17이면 엄청 높으신데 왜? 외모도 고맙고. 네. 얘기는 것 같아. 사진이랑 좀 다르긴 하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되게 옛날이에요, 옛날. 그러니까 되게 전 언제 이건 2014년. 그 중에 무슨 일이 있으시고.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좀 한숨 시키고 이게 내가 생각해 리뷰가 없거나 반응이 없으면 이게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보면 했어. 피드백을 해드리죠. 매주 피드백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문서나 이런 걸 주면서 여기다가 댓글을 달아서 지금 문제 상황, 지금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제가 전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피드백 해주게끔 그렇게 해서 집단지성을 활용하면서 지금 그렇게 세팅이 되죠. 그런 것도 보세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투자를 하겠다 봤을 때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뭐 이 분야에서 뛰어나지만 고집이 너무 세다 이렇거나 좀 소극적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을 판단하는 게 평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능력 자체에는 처음에는 약간 혹하긴 한데 능력 자체보다는 그냥 이 사람의 이게 배우는 자세가 좀 되어 있으면 사실은 상관이 좀 없는 것 같고 그거랑 이렇게 위대한 기업들, 큰 기업들에서 인재 뽑는 식의 그런 기준들을 보면은 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와서 하는 질문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마 만에 돈 벌 수 있나요?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렇게 돈에 집중이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은 S급 인재로 절대 책정이 안 되죠. 예, 자기 이걸 통해서 비전을 이룰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돈이 끌려올 거라는 걸 자기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돈이 안 들어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끌고 나갈 때는 뽑기 좋은 인재, S급 인재나 이렇게 규정이 되는 분이고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뭐냐면 죽기 전에 이런 일을 내가 하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돈이 끌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가 달성하고 싶은 그런 미션을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돈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능력도 그에 따라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사람이었고
태도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 같은 거랑 매너, 배우는 자세. 오늘 저희 같은 흑수저나 뭐 이렇게 타고난 그런 타고난 사업가가 아니거든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택해야 될 길은 조조, 손건, 유비 중에 이제 유비 쪽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자기 품성을 키우고, 왜냐면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고 뭐 돈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인품을 키우는 거, 훌륭한 사람이 모이기 하기 위해서 자기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류의 분들이 많이 좀 제 주변에 많이 모이시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알아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끌려오는 것 같아요, 자석처럼. 갑자기 그런 생각나요. 어떤 분이 해주신 말이 있거든요. 사람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매체가 되는 거죠. 인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더 중요하고 메리트가 커진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약간 얘기 들어보시니까 이미 플랫폼 자체가 되신 것 같아서 마무리 괜찮은데? 잘 녹화가 됐나? 크게 한번 다시. 눈물이 나면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사실은 개인이 플랫폼이 되고 이거랑 연결해가지고 플러스로 각각이 개인이 플랫폼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하는 분들은 하나 더 플러스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적을 만들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적을 만들어도 상관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나 제프 베조스나 약간 격한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배제시키고 과한 좀 거칠거나 이런 면이 있어서 반대 세력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거가 마치 이제 창업가들의 어떤 분목인 것처럼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적을 만들어내야지 뭐 안티도 뭐 팬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100명의 팬을 쌓아놨는데 한 명 때문에 한 명의 미치광이 때문에 100명이 다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요새 아까 개인이 플랫폼이 되는 시대에서는 한 명이 이제 미친 척하고 이제 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한 어떤 대화법이나 그 처세술 같은 것도 같이 플러스로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요새 트렌드 자체는. 그래서 뭐 정말 진상을 만나거나 이랬을 때 되게 과감하게 쳐내거나 뭐 무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감정을 건드릴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 감정을 안 건드리고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는 배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인간관계로 한획이 인간관계로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CEO들이 이제 그런 책 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가 이제 육아휴직을 2년 동안 하고 직장을 거의 10년 정도 금융계에 다녀가지고 은행에 차장까지 갔는데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 그걸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정부 지원금 PT를 하러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받았어요. 5,300만 원. 시작하자마자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PT 할 때 제가 옆에 같이 들어가기 전에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해주는 거 이렇게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PT 내용 발표할 건 다 까먹으라고 얘기했어요. 뭐 얘기할지는 다 까먹어도 되고 어차피 돌리면 PT 나오면 그거 보고 떠오르는 대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일단은 이 꼬리를 올린다. 들어가기 10분 정도 동안 저랑 계속 이러고 있었고 이 꼬리 올린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심사위원들이 분명히 질문을 할 텐데 일부러 날카롭게 하겠죠. 공격할 때. 그리고 그쪽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뭘 모르고 질문하는 게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럼 발표하는 입장에서 계속 뭐라고 하고 싶냐면 그게 아니라
잘 모르셔서 그런 이런 말이 자동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답답해서 분명히 그런 말이 나온다고 자동으로 나온 거 무의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를 처음에 질문 받으면 그 얘기를 먼저 하게끔 무조건 또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들어가기 싶어서. 부정이 아닌 인정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고 듣는 거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발표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물어본 사람들은 자기 거절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맞는 얘기를 해도 그다음부터는 판단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요. 이제 그런 걸 보통 프리스틱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사람이 하나에 꽂히면은 그냥 그 안에서 정보를 다 판단해 버린다라고 하거든요. 마케팅에서도 그런 거를 주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이미지를 어떤 감정을 느끼게끔 만드는가가 되게 중요해서 그러니까 그런 안티들이나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났더라도 이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이럴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쳐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인정을 해주고 내 얘기를 하는 방식이 요것만 기억을 해도 적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첫 번째 책 나왔을 때 안티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 책 제목이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뭐냐 사실 원래 이 제목도 아니었지만은 그 안에 내용은 우리가 적게 일하자 이건 아니라 빡세게 일을 해서 내 시간당 노동 가치를 갖다가 좀 높이자라는 식의 얘기였는데 마치 그 뭐냐 기존 사람들의 어떤 노동에 대한 폄하 형태의 제목 자체를 보면 약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욕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불이 많이 빠졌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저도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너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보이면 댓글에다가 죄송합니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부러 댓글로 펴셨다는 거 대단하시네요. 그걸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네. 것들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네. 있고 저 역시도 책 제목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독자분이라면 더 어떻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적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왠지. 뭐 장난치지 마세요. 뭐 댓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아니라 저자가 썼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뭐 이런 거. 저 맞는데. 그랬더니 이제 타고 와가지고 이제 사실 자기가 책을 안 봤다. 근데 제목 보고 열받아서 썼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도 쓰지 쓰지 않는데 않았어요. 이거 보면 짜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쪽지가 다시 왔는데 자기가 다시 리뷰성 다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정보의적인 걸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뭐 책이 보면 그런 식의 문제 해결법, 저만의 문제 해결법이 있는데 그냥 다 상대적인 거라서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반응하면은 이제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고 그럼 내가 인정해버리면 되고 그 사람 인정하면 되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호호포노포노라고 호호포노포노라는 그런 책도 있고 그런 뭐 기법이나 이런 것도 심리적으로 감정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문제가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좋은 원인도 나쁜 원인도 그래서 저 사람을 탓하고 싶을 때 내가 스스로 지금 내 상황에서 제일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뭔지를 계속 생각하게끔 만드는 건데 그게 뭐 이제 그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요 메시지를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일단 그 메시지를 내 스스로 하는 자체가 이 상황의 환경에 내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내는 건데 그 예로서 어떤 게 있냐면 이 책에 나온 건데 이제 정신병원이 있는데 되게 심각한 정신병원이었어요. 의사가 가면은 다 도망쳐 나오는 그 정도로 심각한 정신병원이었는데 어떤 의사가 가가지고 1년 만에가 그 병원이 폐업이 됐어요. 병원 그게 다 닿아서 치료가 돼버려서 뭐 이걸 연구한 사람의 책이 나온 게 이제 호흡분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냐라고 봤더니 그 기존에 있던 정신병원에서는 간호사고 의사고 전부 다 이 사람이 병이 있으니까 너는 병자고 이렇게 딱 이 관찰자 효과랑도 병자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고. 근데 이 의사는 뭐냐면 와서 당신이 병자가 원래 아닌데 내가 당신을 병자나 아니 세상에 당신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당신이 정신병이 생긴 거다 라고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면담을 할 때 사지를 잡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당신이 이런 상태로 놓이게 만드는 데는 저의 그런 어떤 오해나 이런 관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간호사고 의사고 다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안티펜을 안티펜으로 보면 그치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주면은 충분히 이렇게 변화되거나 혹은 멀어지거나 굳이 친하게 될 필요는 없죠 안티펜. 근데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두게 되면 이 사람은 서로한테 에너지를 뺏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처세술 같은 거를 좀 오랫동안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중요성을 좀 느껴가지고 그래서 사업하면서도 많이 버틸 수 있었어요. 되게 이상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예전에 성경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수록 되게 거기에 어울릴 만한 시련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돈도 벌리고 뭐또 일 잘 되는데 왜 시련이 더 큰 게 오지? 항상 이게 힘들었는데 그 메시지 보고 나서 아 이게 뭐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마인드 세팅하는 거에 좀 했더니 집도 잘 팔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자유도도 많이 높아지고 좀 주로 얘기 많이 보고 있고 같이. 근데 옛날에는 엄청 방황 많이 했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다가 모시고 다 떨어지고 집에서 막 뭐라고 하고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이런 식의 그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조급하니까 빨리 대기업 가가지고 그러면 내 몸을 착취시켜가지고 돈을 가져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20대 후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나는 이제 당신들이 얘기한 대로 더 이상 안 살 겁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보험 영업을 시작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부모님도 완전 멘탈이 나가셨죠. 그래서 부산에 계신데 그냥 싸우고 전화 안 받고 서로 연락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제 거에 더 열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를 확 다운시켜 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살아있기만 해도 되게 고마워하셨어요. 성적 잘 받고 장학금 받아야지 그래야 만족했던 건데 이거를 바닥까지 완전히 낮춰버리니까 밥 먹고 사냐? 먹고 산다. 그 정도. 용돈 가끔 묻히면 어떻게 용돈을 주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과거에 그렇게 주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쌓아놨던 그런 주변의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을 창업할 때 한 번은 이렇게 낮추지 않으면은 계속 그분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안에. 창업하시는 오신 분 중에 속도를 잘 낼 것 같은데 잘 안 내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2년을 많이 끊으세요. 그러니까 2년 끝나게 예를 들면 다니는 학교를 그만둔다거나 직장 확 그만둬가지고 기존에 있던 환경에서 딱 분리되고 아니면 집에서 독립하거나 그러면 그때 속도를 팍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주변 환경에 영향받는 거 기대치에 계속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자기를 꽉 잡고 있어서 이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아는 것도 시작일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구나. 보통 그거가 자기 개발이나 이런 책에서 얘기할 때 자기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게 사람들을 망치고 있어요. 그걸 찾지 않으면 뭘 출발을 못 시키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미켈란젤로도 그런 조각 같은 걸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멋있는 다비드 이런 걸 뽑아내냐 이러면은 다비드 상이 아닌 것만 덜어내면 다비드 상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아닌 거, 내가 잘 안 맞는 거, 싫어하는 것들을 덜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어렴풋하게 나의 형체를 찾아가면 되는 건데 자꾸 하나를 정하려고 하니까는 못 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선택했다가 이게 내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해서 덜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이걸 찍어서 또 덜어내고 이러면서 내 형체가 갖춰지는 거라서 사실은 성공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실패를 여러 개를 해서 덜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어쨌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입받았던 건 뭐냐면 되게 나고자로서의 이렇게 사람들이 봐준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렵게 되는 것들이 생겨서 다음번에는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돼라는 약간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잘 안 됐는데 다음번에는 뭔가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더 제대로 준비해서 보여주겠어 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주변에서 그래서 멘토나 환경계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괜찮다면 또 시도하면 돼. 그럴 수 있어. 뭐 찾아가는 과정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완벽에는 집착을 하되 덜어내는 작업은 또 못하는 거죠. 근데 책에는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했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사람도 그 좋아하는 걸 찾는 데까지는 보면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그런 책을 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덜어내는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덜어내는 것 자체가 이런 무자본이 사실은 덜어내는 과정이에요. 무자본 창업이. 그 시도해보고 팔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팔아봤는데 사람들이 거절하고 이거를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내가 이게 마음이 그렇게 두근거리지 않네 라고 발견하면은 또 거기에서 이렇게 좀 시보시라고 하죠. 이렇게 좀 돌려서 요거 시도해보고 또 잘 맞게끔 또 시도해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내가 처음에는 조금씩 덜어내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 다음에는 이만큼 이제 잘 덜어내기 시작하면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형체가 내가 요런 모양으로 가면은 내가 맞는 거구나가 형체가 정해지면 그때 속도가 확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덜어내는 작업을 무리하지 않고 무자본으로 하면 무리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엄청 철학적이죠 생각보다. 깊이 했습니다. 저는 저자 소개에다가 창업가가 아닌 전문가라고 힐링시장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네. 창업가 책을 내신 분들은 자기가 창업으로 성공해서 성공신화를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책을 많이 내는데 연구가라고 규정을 하신 게 사실 창업해서 뭔가 스네처를 했다기보다는 할 수 있게 중간에 또 하나를 만드신 것 같은. 오, 그렇게 봐주시니까 그거를 밀고 나가네요. 오, 잘한다. 역시 그 이미지를 잘 만드시는 안 보여주시죠. 감사합니다. 어제 받아야 되고. 감사합니다. 이어드리면 왜냐면 저는 창업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 있어서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것 그리고 다 전무하는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여성적이고 게으르고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창업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존에 어떤 규정 지어진 거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면은 그냥 창업가로서 규정하지 말고 또 영성가가 자기를 개발시키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펼치는데 돈까지 이제 벌 수 있고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이 창업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창업가라고 하는 거에 저를 끼워 맞추는 순간 사람들은 그렇게 너가 무슨 창업가라던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좀 굳이 그 타이틀을 저한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대표님이나 이런 얘기를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얘기도 가끔 많이 했었어요. 나는 대표 이런 건 별로 부담스럽다라던가 뭐 그랬던 게 애초에 저를 창업가로 규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많이 있었고 어떻게 그 메시지에 제가 되게 자부심 가지는 메시지거든요. 그건 창업가로서 안 하는데 창업으로도 전파를 하고 있는 창업가를 심지어 양성을 하고 있으니까는 완전 뒤집는 거죠. 기존의 그런 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류 시장에서
벤처 캐피탈이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되게 얄미워 보일 수도 있고 사기꾼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되게 이런 그분들이 가지지 못하는 분명히 다른 어떤 강력한 마인드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진짜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는 데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성적인 부분. 정신 가지고. 예를 드시는 것들이 다 뭔가 철학적이고 정신적이고 보통은 이런 창업 얘기할 때는 물성적인 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손에 잡히거나 기능이라든지 뭐 구조적인 것이라든지 네. 지금 뭐 정신병원 얘기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좀 근데 놀랍게도 그 뭐냐 그런 것 물성적인 얘기를 사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부딪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터득하면서 그래서 자동으로 계속 매출이 나는 걸 구축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구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업가 정신이 그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툴이나 이런 걸로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외에 있는 사업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한국에다 적용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세일즈가 자동으로 발생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축해놓은 걸 한국에서 보기는 거의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기존에 있는 거 틀 안에서 다들 사용하니까. 근데 저는 아예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만들었고 저희 홈페이지나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약간 한국의 느낌은 아니에요. 보면 안에 시스템 자체가 약간 해외에서 들어가는 느낌인데 그 차이가 어떤 거냐면 제가 자유도에 대해서 공간적인 시간적인 자유도를 확보하는 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한국은 워낙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비즈니스가 좀 홈페이지나 이런 게 안 맞을 수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큰 데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될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를 홈페이지에다가 담아놓고 있거든요. 저는 애초에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은 해외에도 많이 계시고 한국 서비스인데 이제 한국 사람들 해외에 계신 분들 혹은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영성을 추구하니까는 물성적인 부분은 잘 못해도 돼라고 하는 변명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좀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힘들었어. 잘 안 맞아서. 근데 이걸 만약에 포기해버리면은 그 뭐냐 그냥 정신승리에만 초점 맞춘다라고 하는 거에 갇혀버릴까봐 공부를 많이 했고 거의 1년에 거의 2천만 원 이상씩 계속 들이면서 코칭 같은 것도 받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이 들었더니면은 제가 잘 배우지 못해서 어려워서 기술적인 거 홈페이지도 사실 제가 다 만들고 영상 편집도 제가 다 하고 거의 다 제가 다 해요. 책도 제가 다 쓰는 거고 그런 글 쓰는 거나 이런 것도 다 배우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 와이프로 코칭했더니 그런 효과가 나는 거나 회원분들 코칭해서 효과가 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만나면 약간 그런 장비거나 약간 말하자면 한국에서 장비나 이런 게 막 얘기 막 하고 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나중에 좀 유비 같은 느낌이 들면서 되게 점잖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더 신뢰가 더 가게 가셔서 되게 일단 그랬어요. 듣는 거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질문 아까도 계속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와서 각자가 영역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본인들이 변화하셔야지 도움이 되는 거지. 검색하면 다 들 수 있는 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시면 저는 서로 질문 주고받고 이런 거 많이 하고 코칭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코칭을 배우기도 했지만 코칭이 뭐냐면 코칭 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 안에 상대방 내담자한테 안에 이미 답이 있다라고 믿어주고 끌어내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담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주변 환경 때문에. 저도 그런 삶을 살았었고
근데 이제 그게 깨지면서 제가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를 깨우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되게 빛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분들은 아까 이렇게 자꾸 좋은 칭찬이나 이런 걸 해주냐라고 아까 누군가 얘기하셨는데 그게 저의 뭐지 달란트라고 해야 되나 무조건 이 사람 안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걸 뽑아내서 칭찬해주고 끌어내주는 것 자체로 사람이 변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한계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많이 듣고 하려고 하고 있죠. 그거를 우리가 어렸을 어릴 때 자라면서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되게 원하는 그게 있어. 뭐 틀려도 잘못해도 뭐 이렇게 새로 다른 방송으로 이제 시도해볼 수 있어 이런 얘기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던가 너는 왜 다른 애 비교를 계속 한다던가 그러다 보니까는 스스로 안에 있는 그런 잠재력을 계속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식으로 커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육아에 많이 개입을 하거든요. 같이 어린이집도 데려다주고 데려오거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같이 놀고 하는데 항상 그거를 담아서 아이한테 해주고 있어요. 지금 3살밖에 안 되는데 얘가 뭐 잘못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즐거워해주고 어지럽히면은 그 자체로 뭐 혼내는 게 아니라 같이 어떻게 치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유도해볼까 재밌게 뭐 게임처럼 이렇게 하고 그게 그냥 고스란히 또 다른 어른 만나면 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그런 거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이 세대 죄송합니다. 저기 미국이랑 이런 데 지금 법인 설립하는 것도 알아보고 있어요. 네, 그 이미 콘텐츠 쌓아놓은 거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유입을 시켜가지고 홈페이지 유입시켜서 이렇게 이제 매출이 나는 구조가 생겼는데 이제 이거를 해외에서도 이것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찾아보면 답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검색을 이렇게 많이 해왔더니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한국에서는 카드 결제나 이런 걸 받을 때 공인인증서 같은 거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법인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 결제 시스템은 그냥 뭐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자동으로 훨씬 더 자동화가 훨씬 더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은 오히려 그런 데 더 잘 맞긴 해서 그래서 아마존에다가 이렇게 책을 내고 약간 이런 식의 하나씩 컨텐츠로 사람들한테 접근을 먼저 해서 홈페이지도 하고 컨텐츠를 올려가서 하고 있고 계속 꿈꾸는 건 그런 거예요.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 많이 다니고 자연에서 아이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는 환경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까 요거가 제일 관심사라서 이제 와이프도 육아하면서 돈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지금 주고 시켜 놓은 거라서 언제든 같이 여행 다니면서 사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계속 책도 쓰고 이런 것 같아요. 와이프님이랑 이런 그게 성향이 맞으시잖아요. 창업이나 아니요, 전혀 교육 쪽이셔서 보수적이지 않아요. 많이 보수적이고 원칙도 되게 강하고 근데 저희가 그 12년 전에 하고 결혼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춤동아리에서 만나가지고 다른 걸 하셨네요. 살짝 뭐 이런 걸까 쇼핑 뭐 이런 거 얼굴 댄스도 요새 계속 추고 있고 같이 유튜브에 보면 같이 춤추고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서로 성향을 그렇게 맞춰왔던 것 같고 결혼한 지 6년 됐으니까 지금
인생의 절반을 하시겠죠. 40대 중반 넘어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맡게 돼버려요. 근데 와이프한테는 이제 제가 너무 이쪽으로 항상 이쪽 세계로 많이 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씩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수적이고 지금은 그래서 많이 변화하고 있죠. 지금 하나씩 증명되는 거를 옆에서 와이프도 관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사실은 제가 보험 영업하거나 이럴 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와이프.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죠. 그때는 많이 힘들어서 결혼을 앞두고 많이 싸웠어요. 10년 만에 싸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서로 잘 극복을 해서 결혼까지.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 계세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나 저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결혼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결혼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건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떨어져 있어야 될 환경이나 혹은 오래 못 보게 될 환경도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는 그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혼에 대한 기대를 이만큼 했다가 막상 결혼해 보니까 별로 안 행복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여자친구는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 만나거나 이럴 때도 항상 같이 보내거나 그러니까 같이 안 있으면 안 되는 게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건강한 게 아니었죠. 우리 둘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 요거만 가지고는 이게 혼자 있을 때 불행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이때까지 너무 항상 붙어 있는 거에 대한 행복만 알았어요. 각자 자기의 커뮤니티를 키워나가는 거. 자기네 친구들도 사귀고 그 안에서 언제든 우리 서로 이성을 만나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자기의 취미 이런 거를 완성이 된 뒤에 결혼을 하자였고 그게 되고 결혼을 했더니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졌고 맨날 같이 있기만 하면 대화 거리가 이제 떨어지죠. 각자 생기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더 친해졌던 거예요. 10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오히려 더 결혼하고 더 친해졌죠. 그래서 저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라고만 가지고 결혼하지 말자. 떨어지시는 나 혼자 같이 행복할 때 행복하고 그런 이 두 개가 조건이 맞아야지 행복한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닌가요? 네. 이거는 뭐 그냥 경험대로서. 언제 결혼해야겠다 이런 결심은 언제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찍고 있습니다. 10년이 되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토론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죠? 이제 장인 장모님 댁 쪽에서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한창 공을 떨어지고, 고지를 떨어지고 이제 막 방황을 하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근데 그쪽에서도 좀 대기업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나오고 보험도 하고 이러니까 또 막 애매해지기 시작해서 그때 좀 많이 방황을 많이 했었고 그때 많이 싸웠죠.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아까 말대로 이제 서로 각자 그 커뮤니티에서 행복해지는 거에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옛날에 진짜 매일 봤으면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제가 영업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러 다니고 여기에서 성과를 조금 내기 시작했고 와이프도 이제 대학원 진학해가지고 잘 취업하는 것까지 각자 시간에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만약에 불택이나 이런 게 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아니고 저는 아니고 아직 아닌데 혹시 그런 거는
있었죠 당연히. 처음에 한 7년 차 뭐 있었고 10년 차 있었고. 저 되게 진짜 장기 7년에 되는 거 둘 다 성격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춤추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멀어졌던 것 같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서로 그냥 뭔가 이제 뭐 취업 걱정이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는 각자의 컨디션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 컨디션 관리를 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권태기라는 말을 이렇게 이미 존재하니까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제가 좀 꼴보기 싫어지는데 이게 권태기인가 보다로 가져오는 순간 속에서 이제 신호들을 다 찾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권태기 신호 그때부터 찾으면 진짜 권태기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컨디션 관리 잘 하는 거 중요한 것 같고, 좀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거고요. 손편지 같은 거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네, 진솔할 얘기를 마음을 담고 그것도 그렇고, 손편지를 서로 힘들거나 이런 속 얘기를 할 때 앞에서 말로 감정적으로 하면은 바로 상처되고, 그런 목에서 또 나온 말이 또 상처되고 하니까 편지 같은 걸 서로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를 자기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네.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안 돼요. 네네. 왜냐면 이것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야 그 권태기야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식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더 좀 풀어나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서로 풀어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은 그런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연인들이 같이 들으면 좋은 그런 교육 같은 거 있는데 가면은 꽁냥꽁냥하게끔 막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하면은 그런 것도 괜찮죠. 그러면 이제 그 사실 기운 문제고 에너지 문제로 되게 좀 끌어올라 보면은 괜찮아지고, 그런 노력을 다 했는데도 영 꼴보기 쉽고 이러면 이유를 찾았다. 근데 이거 좀 도움이 되고 계세요? 네. 많이 보내. 인생의 선택이니까 제가 나이가 많나요? 제일 많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그래 보시더라고. 그래서 마무리할까요? 저희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네. 너무 감사해서 박수 한번. 네. 네.